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를 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11월 16일. 네, 이제 11월도 중순이 또 다 지나가고 있네요. 네, 11월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 12월 달도 잘하시고 여러분들 연말까지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 오늘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연말까지 정말 행복한 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5%가량 하락으로 금요일날 마감을 했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5.65%로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었죠. 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4% 가까이 빠지다 보니 뭐 이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가 다 같이 하락이 나오는 정말 안 좋은 그런 하락세가 나왔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그럼 이 하락세를 만드는 건 결국에 2차 전지 섹터가 뭐 악재가 나와서도 아니고 뭐 시장이 뭐 엄청난 또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난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 미증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 다들 최근에 이 시장을 좀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혹은 미 선물 시장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건 최근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리테스트, 이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를 끝내고 난 뒤에 우리나라도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쏠려있던 수급들의 재분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거. 물론 단기적으로 지수가 한 번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크겠지만 그 이후에 수급의 재분배로 인한 더 강력한 매수가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영상에서 지수가 지금 조정 뒤에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한 번 더 바닥 리테스트를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분명,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일단 머릿속에 무조건 인지를 하고 있어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빠질 것이고 주말간 또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 이걸 좀 볼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 한국 iShares ETF 시장은 여러분들 다행히도 네, 장중에 마이너스 2%대까지 빠졌다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네,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뭐 상방으로 돌아선 건 아니고요. 이거는 S&P 500도 마찬가지고 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그리고 혼조세인 이유도, 자, 이걸 좀 제가 볼게요. 혼조세인 이유도 분명 뉴욕 증시가 저가 매수의 혼조 마감으로 계속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 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 네, 아직도 이 AI 버블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또한 제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 AI 섹터에 속해 있다라고. 결국 우리나라 모든 증시나 미증시나 모든 것들은 이제 AI 관련돼서가 아니면 사실 약세를 대부분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버블이라는 것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버블이 진짜 터져야 버블인 거고요. 그리고 남들이 버블이다 버블이다 할 때는 버블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계속 상승하다가 사람들이 '아 이건 진짜 이제 버블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터지는 게 버블이라고. 그리고 사실 저는 버블 자체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에 대한 셧다운이 해제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분명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됐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금리 인하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좀 나와줘야 우리가 예측이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럼 미국 월가, 특히나 정말 미국 월스트리트 월가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악재는 괜찮아. 하지만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지금 딱 그런 시장이라 보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엄청난 악재로 저는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러한 조정이 나올 때 분명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어설픈 매수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매수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 매수하지 마세요. 안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 있지만 항상 매수라는 건 그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안 오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고점에 대한 목표가까지 오면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자면 최근 지수가 4,200 찍고 반등 나오는 척하다가 최근에 선물 옵션 만기 있었죠? 선물 옵션 만기 때 외인들이 콜옵션 매도로 현물을 거의 8조 가까이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이것만 들으면 '야,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이러한 박스권 내에서 계속 옵션과 매수에 대한 풋옵션 뭐 콜옵션 이렇게 계속 바꿔 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여기서 새롭게 바닥 리테스트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이런 풋옵션에 대한 매수 행사를 하고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리는 또 다른 물량들이 들어올 것이다. 딱 그 시점에 우리가 계산하는 딱 그 시점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우리가 에코프로 BM은 앞으로 저는 조정이 와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 드려보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에코프로만 보겠습니다. BM은 그거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요. 에코프로만 같이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저점 바닥부터 새로운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이 고점에서 매도할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이런 등락폭들은 계속 될 것이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계좌의 수익이 50%가 될지 100%가 될지를 결정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이 4파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4파 조정이 과연 어떤 자리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들에서 확실한 매수 타점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매수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5파 고점까지 여러분들과 무조건 같이 끌고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타점 관련해서 정확한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실시간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좀 도움을 드릴 거고, 혹은 제가 영상을 좀 빨리 찍어서라도 도움을 좀 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겁니다. 이게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 사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먼저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먼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먼저 문자로 앞으로 이런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그런 타점들을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에코라고 이 두 글자만 남기시면 제가 다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기신 분들 제가 소중히 한 분 한 분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사실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가끔씩 감사하다고 막 커피 쿠폰이나 기프트콘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에코라고 남기시면 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자,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는 미증 시도하고 있고 코인도 하고 있고 정말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런 타점들을 같이 좀 공유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시장을 공부를 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을 못하던 주린이 시절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고요.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거나 남들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 따라서 매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나갔던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에코프로 BM 같이 함께, 또 여러분들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혼자 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정말 저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혼자 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좀 드리겠고, 자, 지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겁니다.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잡아가는 이런 중요한 타점들, 중요한 내용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을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